급한 일이라서 아침 예. 시간이라서 좀 글쎄 말입니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 내려서 이럴 수가 있나?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빠지는 등 큰 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성수대교 중간 부분 5, 6번 교각 사이 상판 10m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달리던 번호 미상의 버스와 승용차 한 대가 강물에 추락했습니다. 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사망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관제센터의 CCTV에 비친 성수대교의 모습은 마치 폭격이나 지진으로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현재 성수대교 남단과 북단에서 교통을 완전히 통제한 채 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쾌속정과 유람선을 긴급 동원해서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버스하고 승용차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사상자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그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후에 성수대교 방향으로 가시려던 분들은 다른 교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사고는 났지만 좀 사고가 되도록 이게 좀 작은 사고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사고가 난 시간은 7시 40분, 오늘 오전 7시 40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시간 현재 확인된 사망자 수만 22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그 찌그러진 버스 안에는 17개의 사체가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명은 구조돼서 후송되고 있습니다. 역시 버스에서 구조된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성수대교 중간 5, 6번 교각 사이 상판 50m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남단으로부터 20여 미터 지점, 200여 미터 지점입니다. 남단에서 200m 네, 지점이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리 중간 거의 다 가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고로 버스 한 대 등 차량 4대가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예. 떨어져 나간 교량 상판 부분은 현재 강물 위에 떠 있으며 완전히 찌그러진 16번 버스와 승용차 2대 그리고 예. 공고 승합차 한 대가 처참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아, 상판 위에 그냥 놓여 있습니까? 놓여 있습니다. 예, 네네. 이 시간 현재 16번 버스 그 옆에는 모포로 덮은 사체 5구가 예. 아직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예. 물 위에도 사체 서너 구가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경찰은 이 시간 현재 한강 순찰대 쾌속정 한 대와 통통배를 긴급 동원해서 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사고를 낸 성수대교는 지난 1977년 4월 9일에 착공돼서 2년 6개월 뒤인 79년 10월 15일 준공된 한강다리로 동아건설이 시공했습니다. 예. 따라서 준공 15년 6일 만에 보기 드문 중앙 부분 붕괴 사고를 낸 것입니다. 예. 성수대교는 갤버 트러스 공법으로 건설되는데 교각인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가 120m나 됩니다. 예. 사고가 난 곳은 바로 이 120m의 한가운데 부분 50m 정도입니다. 예.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트러스 연결 부분이 점차 약해져 있던 중에 하중을 집중적으로 붙는 가운데 부분에서 예.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사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동아건설이 지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예, 동아건설 측은 자기 회사가 77년 4월부터 79년 10월 15일까지 예. 서울시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성수대교를 만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동아건설은 지금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예. 사고 수습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발주를 했던 서울시가 직접 감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동아건설 측은 당시 서울시가 직접 감리했으며 당시의 서울시장은 구자춘 씨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감리 결과는 물론 합격이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이용하게 됐던 것이겠죠. 예. 공법은 아까 임태성 기자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입니까? 갤버 트러스트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갤버 트러스트 공법은 일반적으로 다리를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성수대교처럼 그 다리와 다리 사이의 모양이 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식기되는 공법을 갤버 트러스트 공법이라고 합니다. 예,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차 MBC 중계차가 급파가 돼서 현장 그림을 여러분들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단인지 북단 쪽에서 간 건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다른 부분도 굉장히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지금 화면 하단 상단은 좀 끊겨져 있는 부분이고 경찰 헬기가 지금 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앉은 상판 위에 올라가서
지금 구조 작업을 펴고 있는데요. 맞은편 남단 쪽에는 완전히 차량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 이음새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는 예,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한강에는 모두 20개 다리가 있습니다. 이 예. 가운데 그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 교량은 성수대교를 포함해서 1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이 15개 다리는 이 15개 다리 가운데 11개 다리, 그 성수대교를 포함해서요. 예, 예. 11개 다리는 15년 내지 29년이 된 낡은 다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32톤 차량까지 통행하도록 건설됐습니다. 예. 나머지 4개 다리는 43톤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게 건설이 됐습니다. 예, 사망자가 조금 전까지 22명이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 2명이 더 늘어나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모습 지금 중계차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조자가 31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6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계속된 경찰의 구조 작업으로 구조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구조자 부상자들은 방직어병원과 해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 재해대책본부의 이현재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이현재입니다. 사고가 난 성수대교 말이죠. 네네. 아까 정확하게는 지은 지 그러니까 완공된 지 15년하고 6일 만에 사고가 났다고 임태성 기자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이게 그동안에 안전점검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강다리 전반에 걸쳐서 그 상판과 규각에 대한 안전 검사를 벌였습니다. 예.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예. 단지 그 원효대교와 현재 그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원효대교와 한남대교 등 4개 다리만 안전에 다소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현재 그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 성수대교는 지난 그 77년 4월부터 통합건설이 총 공사비 115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벌였습니다. 예. 2년 반 만인 79년 10월 15일 완공된 다리입니다. 예. 그 성수대교는 폭 19.4m, 길이 1160m로 왕복 4차선 다리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 안전 검사를 벌였지만은 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린 다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도국의 박성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보도국에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든가 보충 취재된 사항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예, 박성재입니다. 네네, 어떤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7시 40분에 성수대교 그 유실 사고로 예. 추락한 사고 버스는 한성운수 소속 16번 버스로 확인됐습니다. 한성운수요. 예, 한성운수 소속 16번 버스입니다. 예. 이 버스는 서울대공원에서 번동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 참고로 운전기사는 유성열 씨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현재 성수대교 사고 현장에는 경찰 측에서 순찰청 4정, 경찰 헬기 1대, 그리고 기동대 2개 중대가 동원됐습니다. 예. 소방본부 측에서도 헬기 2대와 구조차 5대, 구급차 24대와 182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돼 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국방부 측에서도 시누크 헬기와 구조대원들이 사체 수색과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 소속 측에 따르면은 예. 사고 당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시간이라면서 통상 30-40명 정도는 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서는 그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양된 사체는 서울중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안전 점검을 끝내서 그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 그 사항을 파악을 하셨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그 기술진들이 이것을 진단할 때 발견을 못했는지 정말 이건 뭐 저 스스로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로서는 이 사고 당한 분들을 빨리 구조를 하고 현장 수습을 최우선에 해놓고 그 다음에 대책을 생각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구조 작업은 어느 기관에서 몇 명 정도가 어떻게 구조 작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바로 이 상황이 보고되면서 우리 서울시의 그 소방본부 헬기하고 그다음에 구조대하고 구급대하고 이 팀이 제일 먼저 출동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수방사령관도 옆에 나와 계십니다만 수방사 산하의 헬기와 구조대 또 스쿠버 요원들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 물밑을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교량 점검이 얼마 만에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날짜별로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우리가 93년도에 토목학회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일제 점검을 그 20년 이상 된 교량은 전부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다리도 몇 차례 그 실무적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그 발견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그 관계 서류를 다시 한번 이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용접 부분이 부식됐다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건 용접이 아니고 예. 여기 핀이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슬리브가 있거든요. 그리로 물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예. 이리로 지금 물이 자꾸 새어나오니까 이 부분이 부식이 온다고요. 아니 그 세 개라고 해서 세 개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세 개 핀으로 박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이 볼트나 이런 것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래서 처음에 시공할 때는 딱 맞았던 거지. 그러면은 저게 이게 확실히 우리가 뭐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이라도 뭐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국민들한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이 복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살았어. 이승원 씨. 이승원 씨, 동부건설 사업부 전화해보. 이저 244에 603하고 전부 다 도중에 전화 안 되는데. 와서 한 명.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 가고 계시니까. 보고 들어온 거예요? 1차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인명 대상을 빨리 해줘야 돼. 소방본부로 전화가 안 돼. 해가지니까 이게 소방본부 이거 소방본부. 네. 직접 조르면 된다고. 사망자 어느 병원에 저기 앉히시겠느냐? 병원 측에 얘기하라고. 최상. 어머니가 미리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조금만 빨리요. 예. 네,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도 기어이 오늘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여기는 생떼 같은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그 붕괴 현장입니다. 저희 MBC 특별 스튜디오 뒤쪽으로 지금
성수대교가 보입니다만은 그 위에 선 가로등이 끊겨 나간 곳이 바로 오늘 사고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MBC 특집 뉴스데스크는 우리의 대형 구조물 건설 기술과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안전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 없음, 무사 안일한 자세를 보다 통렬히 자성하기 위해서 이거 동강난 다리 앞에서 직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사고 개략을 사이버 임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48분 가랑비가 내리는 성수대교 위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길 시민과 등굣길 학생들이 탄 차량들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 북단 5번째 교각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 쪽으로 진행 중이던 경찰 기동대 승합차와 프라이드 세피아 승용차가 기우는 상판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흰색 르망 승용차와 엑셀 승용차는 급제동에도 아랑곳 없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 강북쪽 차선에서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16번 시내버스가 안타깝게도 끝내 뒤집히면서 20m 아래 흉한 몰골로 물에 떠있던 상판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지처럼 구겨진 이 버스 안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려나왔습니다. 반면에 무너지는 상판과 거의 같은 기울기로 떨어졌던 승합차 탑승자 전원은 가벼운 경상만 입어 일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MBC 뉴스 임태성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오늘 기막힌 참사 속에서도 그러나 극적인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봉고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리와 함께 떨어졌던 의경 11명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을 벌여서 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경찰의 날 상 받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이버 도인태 기자입니다. 경찰의 날인 오늘 우수대원으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 11명의 들뜬 기분은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참혹한 심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물에 떨어진 다리 상판 위에 거동이 가능한 생존자는 이들과 승용차 운전자 신명훈 씨, 김홍서 씨 등 13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었습니다.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추락버스 안을 간신히 비집고 들어간 이들은 10여 명을 구조해냈습니다. 11명의 청년이 입고 있던 제복을 연결해 만든 이 로프는 오늘 10여 명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올린 생명줄이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 자신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을 구한 의경 11명의 구조활동은 경찰의 날인 오늘 진정한 경찰의 모습으로 빛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망자는 남이 아닌 바로 내 가족, 내 친척이었습니다. 오늘 사고 사망자가 안치된 서울 시내 14개 병원에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고 달려온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김은혜 기자. 사망자들이 안치된 병원은 오늘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에 휩싸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날벼락에 가족과 친지들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빗소리도 울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딸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오후 내내 병원을 찾아다녔던 16살 황선정 양의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확인하자 끝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 3년 전 울산에서 올라온 무학여고 이현수 양은 주위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구조된 지 2시간 만에 숨져 보는 이들을 더욱 애타게 했습니다. 박봉이지만 꿋꿋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공무원 이정수 씨.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돌보던 여고 1학년 조수현 양. 이들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세월이 가면 참사는 잊혀지겠지만 오늘 사고가 남긴 교훈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3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오늘 참사 가운데서는 특히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던 여고생과 여중생 9명이 버스 속 등굣길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서 사람들을 더욱 눈물 나게 했습니다. 채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무학 여중고 여학생들. 민병호 기자가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를 탄 것이 마지막 등굣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제 시간에 도착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빈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파라군 열풍으로 가까이 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통학해 왔기 때문에 오늘 무학여고생들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에는 자녀의 안부를 묻는 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친구를 잃은 몇몇 학생들은 실신까지 했습니다. 오늘 사고로 순식간에 학생 8명을 잃은 무학여고는 잔뜩 찌푸린 하늘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오늘 사고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은 성수대교는 이미 오늘 새벽 0시쯤부터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벌어져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알고도 당한 사고였습니다. 사이버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성수대교는 이미 어젯밤을 넘기면서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새의 틈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한 12시 20분경에 성수대교 진입을 해가지고 그 부위쯤 왔을 때 세로가 1m 30 정도고 가로가 약 한 2m 정도 철판이 깔린 것 같아요. 네, 시간은 2시 반이었고요. 연결 부위에 4번째 교량쯤 되는데요. 거기에 좀 간격이 딴 데 간격보다 좀 이상하더라고. 간격이 타이어가 튀는 게 간격 튀는 게 좀 이상하게 튀고 거기 막 지나가자마자 또 상판 위에다 덮어놨더라고요. 그게요. 서울시 측은 목격자들이 봤다는 철판이 성수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깔아놓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교량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안이하게 대처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해 한강 다리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지만 당국은 그때마다 보도가 과장됐다며 태평스런 말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성수대교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검사와 부실한 교량 관리는 이미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고 안일한 건설 행정은 예고된 사고도 막지 못한 주범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성수대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과 불량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조사 결과 성수대교 붕괴는 시공과 관리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또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설계와 다른 시공, 즉 시공 불량 부분입니다. 트러스 수직재의 연결 부위는 V커팅으로 자른 뒤 조금도 빈 공간이 없이 철 구조물을 용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공을 쉽게 하기 위해 직선으로 철 구조물을 자르고 속에는 용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철 구조물의 이음새도 제대로 깎지 않아 설계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가 가장 엉성하게 시공된 것입니다. V 커팅을 했으면 이렇게 용접이 안 되고 이 가운데까지 용접이 돼 있을 텐데 양쪽으로 지금은 V 커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용접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의 유지 관리 실태. 취약한 용접 부위가 많아 비파괴 검사 등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정밀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규정 이상 과적 차량의 빈번한 통행을 그대로 방치해도 철강제의 피로 균열을 가속시켰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의 미비로 인해 피로 균열의 진전을 예방치 못하였고 더욱이 규정 이상 중차량의 통행으로 피로 균열의 진전이 가속하여 70년대 중반에 뒤떨어진 용접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교량의 중요 부분을 용접만으로 시공하게 설계한 것도 설계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대한토목학회는 바람의 힘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여부 등 다른 사고 원인을 더 조사해 올 연말에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정식입니다.